저는 이쯤 됐으면요. 윤석열 씨는 하야하는 게 맞아요. 이거는 버티서도 안 되고 지금 왜 국민들과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까? 어떻게든 탄핵을 모면해 보려고 이리 꼼수 저리 꼼수 거짓말을 해대면서 하는 거 아니에요. 지금 공소장에 이 기재가 된 사실은요, 공소 유지를 위해서 검찰이 어쨌든 확신을 갖고 밀어붙이는 사실관계들이에요. 이거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. 네. 검찰 입장에서는요. 그러면 이게 모르겠어요. 한 명만 윤석열 대통령이 총쏘라고 했다, 끄집어내라고 했다라고 얘기한다면 가공될 가능성도 열어둬야죠. 그 가능성이. 지금 여러 명이에요. 본인의 처벌을 감내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. 이 지시를 받았고 현장에 나갔는데 처벌을 안 받을 수는 없거든요. 지휘관이든 군이든.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상황을 재구성해야 되니까 진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. 체포에 치읓도 없었습니까? 국회에 질서유지를 위한 최소 병력만 보냈습니까? 아니에요. 군경 동원된 게 그날 5천 명에 달합니다. 심지어 성간이에는 어떻게 했습니까? 복면을 가져가고 송곳을 가져가고 야구방망이를 챙기고 케이블 타이 어떻게 하려고 안대를 가져갔어요. 뭘 하려고 했었던 겁니까? 물리적으로 타격하려고 했다는 거 말고는 상상이 되지 않는 이런 물품들인 거예요. 그런데 지금도 버티는 겁니다. 지금도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. 맞아요. 아, 윤석열 씨는 대한민국이라는 건 아랑곳하지 않는구나.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라는 건 이 사람의 머릿속에는 단 한 글자도 자리 잡고 있지 않구나. 오로지 자기 자리 보전. 그러니까 제가 한겨레 칼럼에서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. 잡범만도 못하다. 굉장히 동의합니다. 김용남 의원이 저희 프로그램 오셔서 그렇군요. 그 말씀하셨어요. 잡범만도 못하다. 예, 자기도 전직 검사인데 이게 잡범만도 못하다. 잡범도 이러진 않아요. 검찰총장직이나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 잡범만도 못하다. 저는 요 지금 사살이라는 말 제가 참 입에 담기도 어려워요. 총소라는 말을. 근데 이미 나온 거니까 제가 좀만 더 부연하자면 이게 뭐랑 또 연결되냐면 그 셔먼 의원 있잖아요. 네, 셔먼 의원이 브래드 셔먼이 얘기했던 거가 김어준 씨 얘기도 처음에 다 음모론 얘기했지만 맞춰지면 이게 또 지금 사실에 부합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이고 또 하나는 그 노상원 그러니까 전 정보사령관의 사실상 이거는 군 시스템을 붕괴시킨 게 아니라 비선까지 동원해가지고 더 심각한 어떻게 보면 군정 논란이잖아요. 군력 논란이고 그 노상원의 수첩에도 사살 얘기가 나오거든요. 그렇죠. 적혀 있어요. 그럼 이게 윤석열 내란 수계와 노상원까지를 쭉 일련으로 우리가 보면서 사령관들의 증언을 모아보면 뭐 브래드 셔먼까지 포함해서 정말 이거는 발포 명령보다 더한 게 있었구나. 그냥 잡히는 대로 다 죽이든지 뭔가 뭐 사살이라든지 발포든지 너무너무 위험한 일들을 상상했고 실행에 옮겼던 거예요. 그게 범죄입니다. 그렇습니다. 용서받을 수 없는 거죠. 이게 사실. 그러니까 지금 그 이성윤 의원이 제보받은 바에 따르면 국회에 그 12월 3일 날 본회의장에 있을 때 우리들 다 끌고 가서 수장시켜버린대 라는 말이 있었다고 그렇군요. 하고 실제로 백령도 작전이라고 해서 국민일보 단독 보도가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? 그러니까 지금 이런 내용들을 종합을 해보면 이 비상계엄의 수준이라는 것이 뭐 야당을 상대로 단순히 무슨 경고성 계엄이었다, 내란이 아니라 소란이다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엄청 해프닝이라 그랬잖아요. 해프닝, 이런 것들은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면서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지금 보면은 실제로 그 방첩사 같은 경우에도 최우선 체포 대상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재명, 우원식, 한동훈. 일단 여인영 방첩사령관한테 일단 이 사람 3명부터 잡아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. 그러니까 일단 내란 수괴 입장에서 볼 때는 민주주의 수괴에 당하는 사람들 뭐라고 해야 됩니까? 그런 그 리더들을 높은 사람부터 먼저 잡아야 된다. 특히 이제 우원식 의장 같은 경우에는 사회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회권을 막기 위해서 실제로 의장 공간까지도 계엄군들이 해제된 이후에 갔던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끊임없이 지금 2차, 3차 계엄을 획책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판단이 드는 것입니다. 맞아요. 실제 이 워딩이 있었어요. 이 사령관들 워딩 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2번, 3번 내가 하면 되니까 주저하지 말고 빨리 잡아들이라고. 제가 이 국면에서 국민의힘 분들이 아무래도 계엄과 관련한 정보 접근성이 좀 있겠죠. 더 놀라운 일들이 많이 언론을 통해 나올 거라고 하더라고요. 이게 이 단면을 본 게 아닌가 싶어요.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사람들 머릿속에 이 계엄
내란 세력 머릿속에는 어떤 것이 있었나라고 짚히는 부분이 있죠. 왜냐하면 네. 김용현 씨가 지금 이재명, 한동훈 이 대표를 고발하겠다 그랬어요. 계엄법 위반으로. 이거는 계엄이 선포돼서 그게 너무나 정당한데 그걸 어기고 정치인도 그 국회의원도 아닌 한동훈을 국회로 갖고 악수를 하면서 서로 뭐 이야기를 나눴다. 이거를 고발하겠다고 하고 있어요. 이 사람들의 머릿속 뇌구조 이 논리는 이런 거죠. 계엄은 정당했고 그거를 하지 않은 자들이 계엄법을 오히려 위반한 거다. 아니요. 헌법에서는 국회는 아무리 계엄이 정당해도 그 군의 통할 아래 들어가지 않도록 규율하고 있으니까요. 유일한 제어할 수 있는 부가 입법부니까요.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한 뭐 민주주의 뭐 바라지도 않습니다. 그러니까. 오로지 자기에 대해서만 생각. 빨리 내려오십시오. 제발 진짜. 그러니까요. 예. 근데 뭐 댓글창에도 장 변호사님 과연 윤이라는 사람이 스스로 하야하겠습니까?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면이면 윤에게 요구하는 건 너무 이제는 예. 뭐 좀 뭐랄까 허무한 일이라고 할까요? 이제 허망한 일. 일이고 오늘이라도 오동훈 처장 있지 않습니까? 네. 영장 칠 거면 그 자리에 있고 안 칠 거면 내려오세요. 네. 아니면 탄핵을 하든지 이제 오동훈 처장도 이제 남은 시간 많지 않습니다. 네. 지금 내란이 아직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거 진압하지 않으면요 대한민국은 미래로 나아갈 수 없어요. 네. 그래서 책임 있는 그러니까. 역할들 하셔야 됩니다 지금.